앞부분에서 지금 인트로덕션에서 소개한 비모수 밀도 추정 방법의 두 가지 방법, KD 방식과 KNLR 방식 중에 첫 번째, 즉 KD 방식을 지금 여기서 Kernel Density Estimation 방법 중에, 왜냐하면은 그 Kernel Density Estimation의 요 첫 번째가 KER, NEL 커널인데요. 이 친구는 그 여러 가지 종류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파젠 윈도우라는 커널을 썼을 때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만, 일종의 KD 방식, 가장 대표적인 KD 방식을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파젠 창을 쓴 커널 밀도 추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한번 그 방법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우리가 K개의 표본을 포함하는 영역 R이 있을 때 특정한 추정점 X를 중심으로 하여 모서리 길이가 소문자 H를 갖는 초입방체라고 하면, 그 최적은 V는 H의 D제곱이 되고, 여기서 D는 그 차원수를 얘기하는 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즉,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확률 변수 X라는 지점에 대해서 그 영역을 하나를 잡아야 돼요. 당연히. 그죠? 그 영역 R이 이 확률 변수 X를 중심으로, 예를 들어 1차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게 1차원 X라는 확률 변수의 어떤 지점, 한 지점, 여기서의 한 지점을 다시 여기서 X0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이 지점이 X0이라는 지점이면, 얘를 중심으로 하는 모서리 길이가 H를 갖는 초입방체라는 얘기 뭐냐면, 1차원일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얘를 중심으로 어떤 영역을 하나 잡고 요거를 H라는 길이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즉 이 H에 의해서 결정되는 우리가 말하는 영역 R, 영역 R은 당연히 지금 H의 1승이죠. 여기서는 H의 1제곱은 H니까, 만약에 2차원일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우리가 2차원 평면으로 이게 Y 값이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요 영역 R은 그 요쪽 방향으로도 길이가 H를 잡아서 당연히 이렇게 사각형으로 면적이 만들어져야겠죠. 면적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도 H고 여기도 H니까 H의 제곱이 되겠죠. 영역 R은 그때는 H의 제곱이 되고,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H의 D제곱이 되는, D승이 되는 영역을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있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그 영역이 결정되고 나면 그러한 영역에 포함되는 표본의 개수를 카운트해야 돼요. 그죠? 그럴 때 어떤 함수가 하나 필요한데, 그 안에 영역에 샘플이 이게 들어와 있는 건지 안 들어와 있는 건지, 모든 샘플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했을 때 이걸 카운트할 수 있는 함수가 필요한데, 그 함수를 보통 우리는 커널 함수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커널 함수를 보통 이런 식으로 보통 정의해요. 파젠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커널 오브 U는 1 또는 0의 값을 갖는데, 이 주어진 U 값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어진 U의 절대값이 2분의 1보다 작으면 1, 아니면 0,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쓰려고 합니다. 사실 이 U에 대한 정의가 먼저 주어져야지만 가능한 건데, 무슨 의미인지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H분의 X 마이너스 X의 n번째 샘플링 값, 요 값을 U라고 준다고 하면, 다시 말해서 U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한번 가져다가 한번 써볼게요. U는 H분의 주어진 X 빼기 X의 N, 여기 그 슈퍼스크립트 N이라고 쓴 거는 n번째 샘플 값을 얘기하는 거고요. 즉 주어진 샘플이 주어진 그 지점 X에서 그 차이를 했을 때, 그 차이가 H보다 당연히 H로 나눴을 때 그게 2분의 1보다 작으면 1, 또는 아니면 0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바로 요 입방체를 만들었을 때 주어진 xn이라는 값이, x의 n이라는 게 요 영역 안에 들어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얘가 샘플 값이면, 거리를 쟀을 때 그 거리가 2분의 1보다 작아야지만 당연히 h로 나눴을 때 요 안에 들어오겠죠. 만약에 이 정도 떨어져 있는
어떤 샘플 값이 x에 n이라는 값이 여기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재면 어떻게 되겠어요? h보다도, 그러니까 h의 반보다도 크게 멀리 있으면은 그 값은 당연히 2분의 1보다 훨씬 더 큰 값을 갖게 되고, 걔네들은 0인 값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0인 값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 k 값이 우리가 그 커널 값 u를 적용했을 때, 근데 얘는 요 안에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이 값은 k 값을 계산했을 때 k의 u 값을 계산했을 때 1 또는 0의 값을 갖는데, 요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샘플들만 1의 값을 갖도록 이렇게 그 커널 함수를 우리가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샘플 값들을 여기다 적용했을 때 1 또는 0 중에서 누구만 1의 값을 갖게 했어요? 이 안에 포함된 샘플들은 다 1의 값을 갖고요. 아닌 것들은 다 바깥에서는 0의 값을 갖고, 얘는 1 뭐 이런 식의 값을 갖게 되는 그런 함수를 우리가 만들어서 쓰는데, 그걸 커널 함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파젠이라는 용어가 왜 나왔냐면,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단위 초입방체로 주어지는 이런 커널을 파젠 창이라고 하는데, 지금 말한 요 h의 d제곱에 해당되는 요 단위 입방체, 이것을 파젠 윈도우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기 때문에 처음 만든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우리가 파젠 윈도우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x를 중심으로 하는 모서리 길이가 h인 초입방체 안에 점 x의 n번째 샘플이 놓이게 되면,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커널 함수의 값은 단위값 1을, 왜냐하면 1을 주게 돼 있으니까 가게 되고, 그 외에는 다 0인 값을 갖게 됩니다. 자, 이것을 사용하면은 주어진 어떤 x 지점을 기준으로 우리가 영역 h가 결정돼 있으면 그 영역 h 안에 들어오는 그 샘플 개수를 카운트가 아주 수월하게 해결되겠죠. 바로 그런 방식이 이 파젠 윈도우를 쓴 커널 밀도 추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초입방체 안에 점에 몇 개가 들어오는지 그걸 카운트를 해야 되는데, 당연히 그거는 조금 전에 얘기한 이 커널 함수를 우리가 모든 샘플에 대해서 x의 n번째 샘플, n은 1부터 전체 샘플까지 다 우리가 적용을 한번 당연히 해봐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주어진 그 샘플들에 대해서 커널 함수를 다 적용한 후에 어떤 건 1을 갖고 어떤 건 0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다 더함, 모든 샘플에 대해서 적용하고 더하면 그게 바로 주어진 영역 안에 들어오는 x라는 지점의 기준으로 그 좌우에 h만큼 벌려져 있는 그 영역 안에 들어오는 샘플의 개수를 우리가 점의 총 개수를 카운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초입방체 내 점의 총 수를 밀도 추정의 일반식에 우리가 대입을 해서, 그러니까 즉 치환해서 계산하면 되는 건데,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주어진 지점 x라는 지점, 확률 변수 x라는 지점에서의 확률 밀도, 사실 요거는 그 다른 데서 카피해 오다가 보니까 이렇게 쓴 건데, 사실 소문자로 써야 되는 게 정확한 거죠. 우리가 추정하는 건 확률 값이 아니라 확률 밀도 값입니다. 확률 밀도 값은 nv분의 k라는 수식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n은 주어지고요. 그죠? v는 어떻게 돼요? 최적은 h의 d제곱이라고 아까 우리가 계산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h의 d제곱이 바로 v가 되고요. 그리고 이 k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바로 위에 우리가 정리된 바로 요 수식을 k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이와 같은 요 아래에 있는 수식으로 전체의 그 확률 밀도 함수를 계산할 수 있는 수식이 얻어지게 됩니다. 즉 n 곱하기 h의 d제곱 분의, 그리고 이 커널 함수를 모든 샘플에 적용한 후에 그걸 더한 것과 그 값으로 나누어주는 이게 분모가 되는 거죠. 계산하면 된다라는 이런 수식이 얻어지게 되죠. 근데 얼핏 보아서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수식 같아 보이긴 해요. 그죠? 근데 의외로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때는 이게 굉장히 간단한 계산식이라는 걸 또 알 수 있게 되는데, 한번 오른쪽에 그 예제를 한번 풀어보면은, 아, 이런 식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요 수식 구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한번 볼까요?
지금 보면 샘플이 4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샘플이 아예 색깔도 다르게 지금 찍어놨어요. 1차원 데이터입니다. 지금 샘플이 있는데 첫 번째 샘플, 두 번째 샘플, 세 번째 샘플, 네 번째 샘플이 있죠. 이 샘플 값으로부터 이 샘플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확률 밀도 값을 추정하는 게 우리 목적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항상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샘플 값으로부터 확률 밀도를 추정할 때 지금 파젠 창을 사용한 커널 밀도를 추정하는 그 방법론을 쓰게 되면 어떤 방법을 쓰는 거냐면 이런 것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첫 번째 샘플을 기준으로 이 첫 번째 샘플의 그 왼쪽과 오른쪽에 정확하게 반에 이 샘플 값을 중심으로 하는 값이 1인 이런 박스 함수 하나를 생각을 하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샘플 초록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박스 함수가 있고, 세 번째 여기는 보라색인데 보라색 박스 함수, 여기 그 핑크색 박스 함수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정확히 이 박스는 무엇을 나타내냐면 이 샘플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역을 이 기준으로, 얘를 기준으로 소위 그 여기서는 지금 이걸 볼륨이라고 H 값 대신에 전체 일반화시켜서 설명하기 위해서 볼륨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볼륨이 요만한 박스, 볼륨이 다 똑같은 거예요. 요만한 박스, 볼륨이 요만한 박스, 볼륨이 요만한 박스. 근데 그 박스의 기준 중심점은 다 그 각각의 샘플 값들입니다. 자, 그렇게 늘어놓고 나면 뭐냐면 요 샘플이 영향을 줄 수 있는 확률 밀도 값 계산하는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역이 요만큼인 거고요. 얘도 영역이 요만큼인 거고요. 얘도 영역이 요만큼인 거고, 얘도 영역이 정확하게 요만큼인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확률 밀도 값을 x라는 한 지점을 정해서 요 지점에서의 확률 밀도 값이 얼마일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지금 구하고 싶은 게 지금 우리의 작업이거든요. 물론 모든 지점을 돌아가면서 다 할 거지만 한 지점을 잡아서 그 지점에서의 확률 밀도 값을 계산하려면 결국에는 그 지점에 영향을 주는 요 샘플 값들을 다 더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1과 1과 1. 여기서는 0의 값이 더해지겠죠. 여기서는 0이 더해지고, 여기서는 1이 더해지고, 1이 더해지고, 1이 더해지고, 그 지점에서는요. 바로 그 더해지는 지점의 그 위치 값을 결정해 주는 게 바로 우리가 아까 계산한 그 커널 함수. 이 커널 함수 값을 계산하면 요 x라는 지점으로부터 그 볼륨의 반 정도 영역 안에 있는 값들만 우리가 계산에 포함시키는 거죠. 여기는 영역의 반이 한 요 정도니까 당연히 이만큼 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얘는 요 커널 함수를 계산했을 때 0의 값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요 나머지 세 개는 다 1의 값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금 위치에 놓인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요 세 개의 커널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네들을 한번 다 더해 준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가 요 네 개의 함수가 있는데 그 네 개의 함수를 다 더해 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 지점을 한번 잡아보고요. 요 지점을 한번 잡아보고 요 모서리 지점을 다 제가 한번 표시해 볼게요. 모서리 지점을 여기도 여기 어딘가에 있을 것 같네요. 자, 그 얘기는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딱 1인 값이 나올 테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얘하고 얘가 더해지니까 2인 값이고, 그리고 그 3에는 요 세 개가 더해지니까 한 3 정도 값이 더해지고, 여기서는 하나가 빠지고 2로 내려갔다가 다시 여기서 세 개가 다 더해지니까 또 여기서 세 개가 더해지고, 이 친구에서는 여기 하나가 또 빠져나가네요. 그리고 여기서도 또 하나가 또 빠져나가고. 즉 파젠 윈도우를 써서 확률 밀도를 추정하게 되면 확률 밀도 값이 다른 색깔로 한번 표시해 보는 게 낫겠네요. 이런 식으로 추정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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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x가 변함에 따라서 확률 밀도 값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그 양상이 지금 이런 박스들의 이렇게 울퉁불퉁한 형태로 예측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수식을 풀면 바로 이런 식의 결과를 얻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한 지점에서의 확률값 계산하는 그 방법론을 한번 이렇게 살펴본 건데, 그건 아주 간단한 겁니다. 사실은 요 위에 그림이 그거를 사실은 더 잘 나타내 주는데, 요 위에 그림을 다시 한번 요약된 그림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어떤 x라는 한 지점을 설정을 하면 그 x라는 그 랜덤 변수의 위치를 포함하는, 중심으로 하는 이런 볼륨이 형성을 해야 되고요. 즉 우리가 v를 결정한다는 게 바로 그거죠. 볼륨이 결정되고 나면 그 볼륨 안에 들어오는 샘플의 개수를 카운트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선 한 개, 두 개, 세 개가 들어오니까 요 지점에서는 지금 보면은 1, 2, 3, 요게 1, 2, 3에서 3이라는 값을 갖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렇고 만약에 여기서 x라는 지점이 오른쪽으로 이동돼서, 예를 들어서 한 여기 어딘가에 우리가 x를 잡게 되면, 또 다른 x 값을 잡게 되면 그 x 값을 기준으로 하는 요 그 소위 볼륨이 이렇게 이동되는 거고요. 그 이동된 영역 안에 들어온 샘플 개수는 하나뿐이 없게 되니까 당연히 1인 값을 갖게 되는 거죠. 바로 그게 돼서 여기서 1, 여기서 2, 여기선 3, 여기선 2, 3, 2, 1 이런 형태의 확률 밀도 함수를 이 수식을 적용했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그러한 추정 방식이 소위 커널을 사용한 밀도 추정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가만히 보면 어디서 많이 보던 그림 같죠? 마치 히스토그램과 사실은 좀 유사한 그림이 생기긴 생겨요. 그죠? 이렇게 박스가 딱딱 잘라진 듯한 꺾어진 계단 형식의 형태가 된다는 거. 근데 그 히스토그램과 유사한 모양, 양상을 보일 수는 있는데 사실은 그 정확하게 히스토그램과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파젠창의 밀도 추정을 하게 되면 그 셀의 위치가 데이터 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 부분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보통 그 히스토그램 방식은 그 영역을 우리가 결정을 다 미리 해놓고 그 영역에 몇 개가 떨어지는지를 카운트하는 방법론인데 반해서 이런 파젠 윈도우를 쓴 커널 그 밀도 추정 방식은요, 데이터 지점을 중심으로, 지금 보다시피 데이터 지점을 중심으로 이와 같은 그 박스카 형태의,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확률 밀도의 영향권을 이렇게 잡아주기 때문에 그 좀 더 정확한 그 히스토그램보다는 확률 밀도 추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파젠 윈도우를 쓴 그 커널 밀도 추정법이고요. 그것의 핵심적인 수식이 이와 같이 우리가 유도된 식으로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커널 함수의 그럼 역할이 무엇일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커널 함수를, 이런 커널 함수를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쓰는 커널 함수, 이게 파젠 방식이고요. 파젠 윈도우를 썼다는 거는 커널 함수를 이렇게 박스 형태의 커널 함수를 쓴 거를 우리가 파젠 윈도우라고 부르는 것 뿐입니다. 파젠 윈도우. 그럼 이 커널 함수의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커널 함수의 역할을 살펴보기 위해서 좀 약간 수학적인 방법으로 한번 설명을 해봤는데, 어쨌든 결론을 들으면 좀 이해하는 쉽습니다. 즉 커널 함수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서 확률 밀도 추정된 요 수식을요, 우리가 기대값이 얼마가 나오는지를 한번 계산해 봤어요. 자, 한번 볼까요? 뭐 이거를 그 여러분들 유도 과정이나 이런 거를 꼭 이해하라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도대체 그 확률 밀도 추정 방법이 어떤 값이 나오는 걸까라고 기대치를, expectation 값을 한번 여기에다가 함수로 한번 적용해 봤는데,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방금 전에 그 봤던 그 수식에다가 이 그 적용을 한 예입니다. probability of KD of X는 아까 방금 전에 전 페이지에서 나와 있는 건데, 요 뒤에 있는 요 수식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다시 한 번만 써볼게요. 1 나누기 n h의 d제곱 그리고 summation n은 1부터 n까지, 그리고 그 커널 함수, 그죠? 커널 함수의 소위 변수는 h분의 x 마이너스 x의 요 n번째 샘플이다.
요 수식이 바로 앞에서 유도한 그 수식인데 거기 앞에다가 이거 전체에다가 우리가 이것의 기대값이 얼마일까라고 기대값을 한번 구해보는 수식을 한번 계산해 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기대값 구할 때 가장 기본적인 원리 몇 가지를 좀 알면은 이 수식 그 전개가 아주 쉽게 이해되는데요. 상수는 그냥 앞으로 빠져나와요. 왜냐하면 어떠한 그 변화도 없기 때문에 상수값은 항상 똑같은 값을 기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NHD 분의 1이라는 얘는 상수기 때문에 컨스턴트 값이기 때문에 그냥 앞으로 빠져나온 거고요. 그리고 썸메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기대값을 우리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기대값은 기대값 A 더하기 기대값 B 더하기 기대값 C 이렇게 배분 법칙이 통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썸메이션 안에다가 이 expectation이라는 요 함수값을 가지고 들어온 거고요. 결국엔 다시 얘기하면 근데 요 expectation 값은 결과적으로 상수값이 얻어지게 되는데 기대값은 하나의 값이니까 그 값이 뭐가 얻어지는지 간에 그거를 n번 더하면 n 곱하기 이 값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값은 당연히 사실은 여기서 한 단계를 뺐는데 h의 d제곱분의 1 곱하기 n 곱하기 expectation of k h분의 x 마이너스 x의 이런 수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n은 지워지겠죠. 그래서 h의 d승분의 1 곱하기 expectation 이게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대값의 정의를 적분식으로 한번 표현해 본 것 뿐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어진 함수 f of x의 기대값을 구하는 방식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사실은 이거는 integration of f of x 그리고 그 x가 나타날 확률 probability of x 이건 또 다른 변수를 써야하기 때문에 x 프라임 dx 프라임 바로 이 수식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지금 보다시피 요 커널 함수에 대한 기대값은 그 커널 함수 곱하기 그 커널 함수가 나타나는 확률 밀도 값을 곱해서 다 적분해 준. 자, 그런데 왜 이 수식을 썼냐면 여러분들은 사실은 이 수식에 대한 그다지 큰 감흥이 없을 수는 있어요. 요 적분식 자체가 수학적으로는 그리고 신호 처리 개념으로는 굉장히 유명한 수식인데 즉 어떠한 변수 x와 그 변수와 그 다른 값의 차이 값을 이거는 플리핑한 건데요. 뒤집어서 곱해서 적분하는 건데 얘는 일종의 컨볼루션이라는 연산입니다. 확률 밀도 값과 커널 함수는 여기서 k라는 함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k of x 이 두 개의 컨볼루션으로 이 기대치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건데 이 컨볼루션이라는 거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쉽게 얘기하면은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됩니다. 필터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필터링 방식 계산이다. 또는 가중평균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가중평균이라고도 똑같은 의미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건데 이 컨볼루션 형식으로 나타내는 얘기 뭐냐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확률 밀도 지금 요 값을 구하고 싶은 거죠. 지금 구하고 싶은 거는 실제 확률 밀도인데 KD 방식으로 확률 밀도를 추정하게 되면 그 확률 밀도는 실제 확률 밀도가 아니라 실제 확률 밀도의 커널 함수를 컨볼루션 적용한 또는 커널 함수로 필터링한 또는 커널 함수로 가중평균을 준 변형된 확률 밀도를 얻게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게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떠한 통찰을 우리가 얻게 되냐면 이 커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올지를 아주 예상이 쉬워져요. 즉 커널의 폭을 h라고 할 때 그 폭이 일종의 스무딩 파라미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필터를 큰 거를 적용하면 굉장히 스무드해지거든요. 그리고 가중평균을 넓게 잡아서 하면은 아주 스무드해지는데 즉 스무딩 되는 정도의 결정하는 파라미터 스무딩 파라미터는 스무딩의 정도를 결정하는 이런 용어가 좀 빠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스무딩의 정도를 결정하는 파라메터 역할을 이 커널에 포기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커널 함수가 넓으면 넓을수록 추정치는 더 스무드, 더 부드러워지고요. 만약에 그럼 거꾸로 생각해 볼까요? 그 커널 그 함수의 폭이 좁으면 좁을수록, 즉 h를 우리가 아주 작게 0에 가깝게 잡으면 결국에는 보통 이런 거는 수학적인 용어로는 델타 함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딱 한 점만 값을 갖는,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그 확률 밀도 함수의 진짜 확률 밀도 함수를 우리가 추정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근데 그거는 이론적으로만 가능하고요. 실제로는 그 유한한 표본점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델타 함수가 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영역을 너무 작게 잡으면 이 영역 안에 들어오는 그 샘플의 개수 K가 또 0으로 점점 접근해 버려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없게 돼요. 즉 KD 방식의 확률 밀도 값이 같지를 않습니다. 0의 값을 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너무 작게도 못하는 거고요. 아까 얘기했던 다시 또 그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 폭을 너무 작게 하면은 실제 확률 밀도에 근접할 거라는 예상은 가능하지만 실제로 또 그렇게 작게 하면은 아무런 값도 얻을 수가 없어서 좀 어렵다라는. 그렇지만은 이 커널의 폭의 역할은 스무딩 파라메터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픽하게 보면은 아주 그것도 그 의미가 우리한테 쉽게 얻어지는데, 그 전에 진짜 그 파젠 윈도우 방식을 쓴 커널 밀도 추정을 한번 예제로 한번 풀어봅시다. 예제를 풀어봐야지 우리가 좀 더 쉽게 그 이해가 되겠죠. 자, 우리가 하는 일은 그겁니다. 샘플 자료가 있고 그 샘플 자료로부터 확률 밀도를 추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샘플 자료가 지금 어떻게 주어졌는지 볼까요? 샘플 자료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어떤 데이터를 얻었는데 1차원 데이터네요. 그죠? 1차원 데이터를 얻었는데 4, 5, 5, 6, 12, 14, 15, 15, 16, 17 이런 값들이 얻어졌어요. 전체 개수는 몇 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즉 n이 10인 10개의 샘플을 지금 얻었는데 이 10개의 샘플 값을 한번 x축에다가 한번 그림으로 한번 지금 표시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4 하나 있고요. 여기가 4니까요. 그죠? 4 하나 있고 5라는 점은 2개가 얻어졌네요. 두 번 5 샘플 2개 얻었고 6이라는 거 한 개 얻었었고 쭉 없다가 10이라는 거 하나 얻었고 14 하나 얻었고요. 15 두 번 나왔고 16 한 번 나왔고 17 한 번 나왔네요. 자, 이러한 샘플 값을 주는 확률 밀도 값이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한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거를 파젠 윈도우를 쓴 KD 방식으로 한번 해보는 건데, 자, 파젠 윈도우로 하려면은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듯이 설명드렸듯이 그 윈도우의 크기를 결정을 해야 되겠죠. 윈도우의 크기를 얼마나 한 걸로 해가지고서 우리가 확률 밀도를 추정할지 그 폭을 결정해야 돼요. 폭. 그것을 여기서는 이미 주었죠. H는 4로 해서 계산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다시 한번 또 보면 우리가 구하는 그 확률 밀도값 probability of x는 무엇에 근거해서 계산하죠? nv분의 k라는 요 수식을 하는데, n이 뭐였습니까? 전체 샘플의 개수가 n이고요. k는 주어진 최적에 떨어지는 샘플 개수고요. 주어진 최적을 우리가 결정을 하고서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은 1차원 자료니까 하나의 값만 갖는 스칼라 자료니까 얘는 그 길이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고요. 그 길이를 4로 해라 라고 한 거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수식을 사실은 또 커널 밀도 추정으로 우리가 할 때 이 K 값을 다시 한번 그리고 이 V를 H의 D승으로 대입하고 나면은 어떤 수식이었어요? 1 나누기 N H의 D제곱 곱하기 서메이션 스몰 n은 1부터 대문자 n까지 커널 함수를 적용한 H분의 X 마이너스 X의 n번째 샘플까지의 합을 다 해라. 사실 그 식을 지금 다시 그냥 써놨지만 다시 여기 써 있어요. 자, 볼까요?
자, 이제는 그 수식이 좀 복잡해 보였지만 하나하나 의미를 알고 나면 의외로 별로 복잡하지 않은데, n이 뭔지는 다 알고 있죠. 우리가 이제 n은 당연히 그 전체 샘플의 개수니까 얘는 10이라는 거 알고 있고요. 그리고 h의 d제곱이 그 최적인데 h를 얼마로 하라 그랬죠? 4라고 하라 그랬죠. 즉 4의 1승, 당연히 1차원 데이터니까 4의 1승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썸메이션, 샘플의 개수가 지금 10개잖아요. 그 한 개 한 개마다 주어진 지점 빼기 그 데이터, 그리고 그것을 h로 나누었을 때의 요 값이 소위 우리가 요거는 또 기억을 한번 딱 봐서 방금 와닿진 않지만 사실 요걸 계산하는 거죠. k의 u라는 값을 계산할 건데, 이 k의 u라는 값은 1 또는 0의 값을 갖는데, 만약에 u의 절대값이 2분의 1보다 작으면 1, 아니면 우리가 otherwise 그 0으로 주자라는 요 함수인데, h분의 y-x의 그 n번째 샘플 요 값이 u인데 한번 넣어 볼까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확률 밀도 함수는 모든 지점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다 계산하려면은 밤을 새도 안 되죠. 지금 여기서 뭘 하래요? y값 3 또는 10 또는 15인 지점에서의 요 세 지점에서의 밀도를 한번 추정해 보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지점에서 x, y라는 거는 요 변수랑 구분하기 위한 거고, x 값이 3인 경우에 대한 요 지점에서의 밀도값, x 값이 10인 요 지점에서의 밀도값, x 값이 요 15인 요 지점에서의 밀도값을 계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보면 요 값이 지금 그 위치 값이죠. 그러니까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본 겁니다. 즉 이 y 값에다가 다 3을 넣어줘야 되고요, 그죠? 그 요 커널 함수는 그 모든 지점에 대해서 다 똑같이 그 y 값은 3인데 그 다른 샘플마다 하나씩 적용해 보는 겁니다. 샘플이 4일 때, 그죠? 4라는 값을 가질 때, 그리고 샘플이 5라는 값을 가질 때, 그리고 또 다른 샘플 또 한번 5라는 값을 또 갖기도 해요. 그 가질 때 이 값을 4로 차이를 4로 나누어 주면, 그죠? 그 값이 얼마인가를 지금 여기 계산해 놓은 거예요.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3 등등인데, 이 길이가 2분의 1보다 작아야지만 1의 값을 갖거든요. 한번 계산해 볼까요? 지금 여기서는 그 부등호만 썼지 그 이퀄 사인은 뺐습니다. 일부러.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게 결정한 건데, 자, 마이너스 4분의 1의 절대값은 2분의 1보다 작아요. 얘는 1의 값을 가져요. 그죠? 얘는 당연히 1인 값을 갖고, 마이너스 2분의 1부터는 2분의 1이니까 얘보다 작지 않죠? 그래서 얘는 0의 값을 갖고요. 얘도 0의 값을 갖고요. 나머지는 다 0의 값을 가질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h가 4라는 얘기는 뭐냐면 요 지점을 기준으로 영역이 요 정도 영역, 여기서부터 이걸 좀 정확하게 그려볼까요? 즉 여기 한 그리드가 1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그 영역을 잡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h는 4라는 영역입니다. 그죠? 왼쪽으로 2 가고 오른쪽으로 2 간. 요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샘플만 1이라는 영역 그 값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바운더리에 걸쳐 있어서 얘네들은 다 제거된 것 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뒷개는 계산해보나 마나 다 0이고, 그 얘기 뭐예요? 여기 1 하나 남죠. 다 1이에요. 10 곱하기 4분의 1, 즉 40분의 1이고 수치로 봤을 때는 0.025, 즉 확률값 at x가 3인 또는 여기서 y는 3이라고 표현했는데 요 지점에서의 확률 밀도 값이죠. 0.025라는 값이 계산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요 지점에서도 확률 밀도 값을 추정할 수 있죠. 여기서도 추정할 수 있는데 지금 요 수식을 다 난 적용해서 해야지 하면은 너무 힘들어요. 당연히 이거를 다 계산 따로따로 해야 되고 우리가 그 이것이 2분의 1보다 작은지 큰지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 직관적으로 그 시각적으로 그리고 계산하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요 지점에 대해서 우리가 y는 10이라는 지점에 대해서
h가 4인 그러한 확률 밀도 값은 얘를 중심으로 폭이 4인 요 영역을 잡으면 끝이에요. 딱. 그 다음에 이게 h 이퀄 4인 영역이죠. 그러면 그 안에 샘플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만 카운트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는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한 개도 안 들어와요. 바운더리에 있는 거는 지금 그 제거하기로 했으니까, 그죠? 그러면은 얘는 0입니다. 사실은 NH분의 요 계산을 지금 하는 건데 NV분의 K에서 지금 K 값 계산이 굉장히 쉬워지는 건데 시각적으로 얘가 0이니까 이 NV가 무슨 값이든 0이에요. 사실 여기서는 NV는 뭐예요? 얘는 10이고 H가 4니까 40이라는 그 분모값을 항상 곱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0분의 0이 돼서 0이고요. 얘도 아주 쉽죠. 여기서부터 요 영역을 잡아서 몇 개가 들어와요? 하나, 둘, 셋, 4개가 들어오네요. 그러니까 얘는 아예 직관적으로 쉽게 40분의 4, 10분의 1, 0.1이라는 값을 갖는 그 계산 방식을 직접 하나씩 이렇게 커널 함수에 대입해도 당연히 되긴 됩니다. 대입한 결과는 이렇게 나올 거다. 그래서 40분의 4니까 0.1이고 요 지점은 당연히 모두 0이니까 40분의 0이니까 0이다 라는 것을 얻게 되는 겁니다. 즉 지금 확률 밀도 함수를 우리가 추정할 때 주어진 그러니까 1차원의 경우에는 지금 손으로도 다 계산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거를 당연히 그 알고리즘으로 그 임플리멘테이션을 하려면은 당연히 커널 함수를 계산하는 함수만 하나 만들어 놓고서 그 값을 받아서 다 더해서 NH의 D제곱분의 요 썸메이션 값을 계산해 주면 아주 쉽게 확률 밀도 함수를 우리가 구하게 되고 이 방법이 파젠 윈도우를 쓴 커널 덴스 에스티메이션 방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방법론은 아주 직관적으로는 아주 이해하기가 이제 쉬울 겁니다. 물론 수식으로 봤을 때는 이걸 적용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 보였으나 직관적으로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본다든지 할 때는 그리고 주어진 샘플 한두 개에 대해서는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